한경자 씨는 65세에 은퇴한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부터 늘 따뜻한 마음씨로 유명했던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한없는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는 68세로 평생 자영업으로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현실적이고 냉철해 보이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약한 아버지였죠. 철수 씨, 민준이가 또 돈을 빌려달래요. 이번에는 사업 확장한다고.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한경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철수 씨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지난달에도 보태줬잖아. 우리 노후 자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래요. 사업이 잘 풀리면 꼭 갚겠대요. 한경자 씨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34세 된 아들 민준이의 마지막이란 말이 벌써 10번도 넘게 들었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좀 들를게. 아빠한테 말해도. 큰딸 수연의 전화를 받은 한경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7세인 수연이는 바쁜 직장 생활 탓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경자 씨는 딸의 전화에 기뻐하며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오는데 뭐 살까? 아, 그리고 지난번에 무릎이 아프다고 했는데 좋은 영양제도 사줘야겠다. 수연이 방문하는 날 한경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수연이가 도착하자마자 한 말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어요? 한경자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방문이 단순히 돈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수연아. 엄마가 조금 도와줄게. 즐거운 여행 다녀와.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한경자 씨와 박철수 씨 부부는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아끼고 모았던 노후 자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정작 자식들은 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한경자 씨는 오랜 친구인 김명숙 씨와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66세인 명숙 씨는 경자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자녀들을 독립적으로 키워냈습니다. 경자야, 너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 무슨 일 있니? 한경자 씨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명수가, 난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잘못된 걸까? 이렇게 내 전부를 바쳤는데 왜 아이들은 날 자동인 출기처럼 여기는 것 같지? 명숙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자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뿐이야. 사랑은 때로는 자식을 자립하게 하는 것이기도 해. 한경자 씨는 친구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식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돈과 물질로 채워주려 했던 걸까요? 난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지 않게 살기를 바랐어.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랐단 말이야.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경자야, 생각해봐. 내가 어려움을 겪으며 배운 것들이 지금의 너를 만든 거 아니니? 자식들도 그런 과정이 필요해. 그들이 스스로 서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일지도 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경자 씨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한경자 씨에게 강한 독립심과 책임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되었는지를. 여보, 우리 아이들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한경자 씨는 남편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철수 씨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듯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한 것 같아. 돈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그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경자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한 법이죠.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해주는 일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부부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지원을 더 많이 해주기로.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다음 날 아침 한경자 씨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눈을 떴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그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경자 씨와 박철수 씨 부부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한경자 씨와 박철수 씨는 자녀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수영과 민준이 함께 모인 자리 거실 테이블에는 평소보다 소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단다. 박철수 씨가 목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경자 씨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너무 감싸 안고 지원해왔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단다. 수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앞으로는 너희들의 경제적인 문제에 우리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려고 해. 민준아, 내 사업 자금도, 수연아, 내 여행 경비도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 자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번 사업은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요. 한경자 씨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수연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제 와서 갑자기 손을 떼신다고요? 다른 부모님들은 다 자식들 도와주는데. 박철수 씨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다른 집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 가족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이 결정을 내렸어. 너희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고마워할 날이 올 거야. 그날의 대화는 불편한 침묵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자녀들은 서둘러 집을 나갔고 한경자 씨는 눈물을 참으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맞는 결정을 한 걸까요? 한경자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프더라도 결국에는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그 후로 몇 주 동안 자녀들과의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평소 자주 오던 전화도 뜸해졌고 집에 들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한경자 씨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결심을 굳게 지켰습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저 시간 되세요? 잠깐 뵙고 싶은데. 한경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동의했습니다. 민준이 찾아온 날 그의 얼굴은 전과 달리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사업은 접었어요. 한경자 씨는 놀랐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건 좋은 소식이구나. 어떤 회사니? 크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야예요. 급여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에요. 이제 스스로 벌어서 살아볼 거예요. 그날 저녁 민주는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 역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직접 찾아오진 않았지만 문자로 자신이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자기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한경자 씨와 박철수 씨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관계였습니다. 더 이상 돈줄로서의 부모가 아닌 정서적 지지와 조언을 나누는 진정한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계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요리해서 대접하고 싶어요. 한경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이 요리를 대접한다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의 집에서 가족은 모두 모였습니다. 수연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민준도 와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실 우리가 많이 미안했어요. 수연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서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려고 하셨다는 걸. 한경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뭐였을까? 자립심이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배우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것을.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경자 씨와 박철수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어려웠지만 결국 옳은 결정이었네요. 한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그들이 넘어지게 내버려 두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죠. 그들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닌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선물한 것이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한경자 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수연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왔고 민주는 자신의 첫 월급으로 구입한 작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민준이 수줍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느 때보다 갇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동안 용기를 내서 도전한 덕분이에요. 정말 축하한다. 박철수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경제적 지원을 끊으신 후 처음으로 제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됐어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회사 생활이 쉽지만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느낌이에요. 어제는 상사가 제 아이디어를 칭찬했어요. 그 뿌듯함이란 한경자 씨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어려운 결정이 결국에는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한경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너무 늦지는 않았던 것 같구나. 박철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지.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용기를 내는 거란다. 수연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서운했어요. 부모님이 저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걸.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물질적인 지원은 줄었지만 정서적인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한경자 씨는 자신의 선택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경자 씨는 오랜 친구 명숙을 만났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국 너희 선택이 옳았던 거지. 명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쉽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값진 것 같아. 명숙은 경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의 이야기가 많은 부모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나이에 자식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경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오히려 그들의 독립심을 해치고 있는 많은 부모들에게 우리 모두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과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함.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혹시 과도한 지원으로 자녀의 독립심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지혜와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